잠깐만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혹은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감정이 단순한 우울함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50분 동안 제가 밝혀낼 진실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간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지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전생퇴행 치료와 영혼의 연결고리를 연구하면서 저는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수십 년 전에 발견했지만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들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물질 만능주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신비를 믿는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깨어있는 영혼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더 깊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 소중한 사람 중에서 사랑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적절한 순간에 찾아온 영적인 깨달음 하나가 한 영혼을 완전히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변화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도 처음 만났는데 오래 알던 것 같은 사람을 경험했거나 특정 시대나 장소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얼마나 많은 깨어있는 영혼들이 모여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최면 퇴행 치료 중 한 환자에게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계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멈추세요. 다른 창을 모두 닫고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세요. 다음 50분 동안 당신은 당신의 외로움이 왜 그토록 깊은지, 왜 특정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80년대 초반 미국 마이애미의 한 조용한 치료실에서 정신과 의사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환자 캐서린이라는 여성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치료법들이 모두 실패한 후 와이스 박사는 최면 퇴행 요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치료실에서 일어난 일은 현대 과학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간 캐서린은 갑자기 자신이 기원전 1863년에 살았던 아론다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 생에서 사랑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어요. 다시 만나기로요. 하지만 그 약속은 그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는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와이스 박사는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이 자신이 알 수 없는 고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역사적으로 정확한 세부 사항들을 묘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뭔가 훨씬 더 큰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들 사이의 계약,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치 평생을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 혹은 누군가와 헤어진 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당신의 가슴을 채우는 경험.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연결의 메아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와 미래의 시간선을 가로질러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그 공허함은 실제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영혼의 기억인 것입니다. 하지만 와이스 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런 미완성의 사랑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어떤 관계들은 한 생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영혼들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당신과 공유할 7가지 징조는 바로 그 연구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특정 시대나 장소에 대한 강렬한 향수를 느낀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당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의 음악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거나 특정 역사적 시대를 다룬 영화를 볼 때 마치 그곳이 고향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와이스 박사의 환자 중 한 명인 마이클이라는 남성은 평생 프랑스 파리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에펠탑 근처의 작은 카페를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퇴행 치료 중에 그는 1920년대 파리에서 살았던 화가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한 여성을 사랑했지만 전쟁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면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녀는 평생 그를 기다렸습니다. 마이클이 현대에 느끼는 파리에 대한 그리움은 단순한 로맨틱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아직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결국 파리를 방문했을 때 그 카페를 실제로 찾아냈고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그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사람을 말입니다. 당신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강렬하게 그리워하는 장소가 있나요? 그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장소를 생각할 때 함께 떠오르는 누군가의 모습이 있나요? 그것은 흐릿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감, 그 에너지는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상상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수천 건의 사례를 통해 이것이 실제 현상임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있어,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가,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른 생에서, 다른 시간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움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와이스 박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선형적인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그리움은 과거에 잃어버린 사랑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 만날 사랑에 대한 예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영국의 어느 작은 마을을 꿈속에서 계속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그는 실제로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 마을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당신이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은 실제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누군가를 위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그들의 진동을, 그들의 존재를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이나 불완전함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생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회를 혹은 다른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반복되는 꿈과 비전입니다. 와이스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전생의 미완성된 사랑이 현생의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기억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통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 상담 사례 중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지수라는 30대 여성은 거의 매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어느 궁궐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손을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 지점에서 깨어났고 깨어난 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퇴행 치료를 통해 우리는 그녀가 조선시대에 살았던 양반가의 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민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들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기로 약속했지만 그 전날 밤 남자가 잡혀갔고 그녀는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를 기다리며 살았고 죽는 순간까지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지수의 반복되는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그 미완성된 사랑의 고통을 아직도 안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치료가 진행되면서 그녀가 현재의 삶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고 그 남자도 같은 시대의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재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꾸는 그 생생한 꿈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시대나 장소의 꿈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기억해.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이런 꿈들을 영혼의 지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들은 종종 당신이 이번 생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꿈속에 그 사람의 에너지, 그들의 눈빛,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와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반복되는 꿈이 있나요? 특정 시대, 특정 장소, 그리고 특정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꿈 말입니다. 그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기억이고 그 기억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당신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꾼 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꿈들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실제 같아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유되기를 원하고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와이스 박사의 환자 중 한 명은 꿈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그녀는 기억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그 꿈들 속에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장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특정 감정들이 계속해서 표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 사람의 존재가
모든 꿈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정보를 사용하여 자신의 영혼의 경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현재의 삶에서 왜 특정 관계들이 그토록 어려웠는지, 왜 그녀가 항상 불완전함을 느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완성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 옆에 노트를 두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꿈의 세부 사항을 적으세요. 사람들, 장소들, 감정들, 심지어 색깔이나 냄새까지도요. 한 달 후에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당신은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 속에 당신의 영혼의 메시지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에 그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의식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어떤 관계였나요? 꿈속에서 받는 답변들은 종종 당신이 깨어 있을 때는 접근할 수 없는 영혼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즉각적인 인식과 연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마치 평생을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화학 작용이나 첫눈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인식입니다. 와이스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영혼 그룹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혼들의 그룹과 함께 여러 생을 거쳐 윤회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 안에는 우리가 특별한 계약을 맺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영혼의 동반자들이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짝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민호가 책을 찾고 있을 때 수진이 같은 책을 집어들었고 그들의 손이 닿는 순간 둘 다 강한 전기 충격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그들은 그날부터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들이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랑의 설렘이 아니라 오래된 연인의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퇴행 치료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3번의 다른 생에서 만났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이집트에서 사제와 무녀로, 두 번째는 중세 유럽에서 기사와 귀부인으로, 세 번째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독립운동가로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에서 그들은 함께 늙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 질병, 사회적 장벽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민호가 도서관에서 수진을 만난 순간에 그 인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마침내 그가 수천 년 동안 찾아온 사람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는 아무것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지금은 2 아이의 부모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영혼의 인식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건 너무 빨라, 이건 이상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마침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 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연결의 신호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완전히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고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당신들은 말 없이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눈빛,
만으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셋째, 당신은 그 사람의 에너지를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슬프거나 힘들 때 당신도 그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이것을 영혼의 공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악기가 같은 주파수로 조율되어 있을 때 하나가 울리면 다른 하나도 자연스럽게 울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영혼들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을 때 당신의 존재 전체가 그들의 존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즉각적인 연결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나 카르마를 가진 사람들과도 즉각적인 인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당신은 강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이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영혼의 인식이지만 이것은 치유되어야 할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제 상담 사례 중 한 여성은 새로운 직장 상사를 만난 순간부터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상사는 그녀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불안해졌습니다. 퇴행 치료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중세시대에 만났었고 그때 그 남자가 그녀의 가족에게 해를 입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그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현재에도 경계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치유 작업을 한 후 그녀와 그 상사의 관계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자신들이 과거의 카르마를 해결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좋은 동료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성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같은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즉각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현재의 상황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동시성과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을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와이스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영혼의 짝들이 만나기 전에 종종 일련의 동시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노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거나 당신이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와 관련해서는 이런 동시성이 훨씬 더 빈번하고 의미심장하게 나타납니다. 서울에 사는 재현이라는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3-3-3-3이라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3시 33분이었고 차 번호판에서 3-3-3-3을 보았고 심지어 무작위로 책을 펼쳤을 때도 333페이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을 무시했지만 너무 자주 일어나서 결국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비학에서 3은 창조성과 소통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4개의 3은 완전한 조화를 의미합니다. 재현이 이것을 연구하던 중 그는 한 영성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소개할 때 그녀의 생일이 3월 33일, 아니 잠깐 3월 3일이었고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호수가 313호였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시작했을 때 더 놀라운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같은 해 같은 병원에서 단 3시간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같은 피아노 학원을 다녔지만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학교 때 같은 유럽 여행 프로그램에 신청했지만
재현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습니다. 우주는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연결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퇴행 치료에서 우리는 그들이 에도 시대 일본에서 만났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약혼했지만 전쟁이 발발하기 전날 밤 재현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를 기다렸고 죽는 순간 다음 생에서는 꼭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그들의 비밀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동시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빵 부스러기 같은 단서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단서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당신을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에게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 단어, 상징이 있나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특정 노래나 문구가 있나요? 이것들을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은 우주의 언어를 사용하여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종종 준비하세요. 당신이 기다려온 사람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환자들에게 동시성 일지를 쓰라고 권장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의미 있는 우연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해도 당신은 패턴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은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지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우주가 당신을 특정 장소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곳에 가세요. 특정 책이나 워크숍에 계속 끌린다면 그것에 참여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논리적인 마음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시간 낭비야 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5번째 징조는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과 취약성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을 때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당신이 그들 앞에서 완전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 가장 어두운 비밀, 가장 큰 꿈을 그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와이스 박사의 환자 중 한 명인 리사는 평생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있었고 데이트도 했지만 항상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진짜 자신을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데이비드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첫 데이트에서 리사는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데이비드도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들을 그녀와 공유했습니다. 퇴행 치료에서 우리는 그들이 고대 그리스에서 만났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였고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나는 항상 너를 지킬 거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안전할 거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수천 년을 거쳐 그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리사가 데이비드와 함께 느낀 그 즉각적인 안전감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여기서 안전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감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감정적 장벽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안전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이 평소에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들을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되나요?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좋은 경청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번 생에서 쌓인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구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반대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을 때 강렬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수준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면 뒤를 볼 수 있고 우리의 방어 기제를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가장 깊은 치유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남성은 자신의 영혼의 짝을 만난 후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고 그것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우주는 계속해서 그들을 다시 연결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6번째 징조는 공유된 목적과 사명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영혼의 동반자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을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완수해야 할 더 큰 목적이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코레타 스콧 킹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이었지만 그들의 결합은 시민권 운동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에르 퀴리와 마리 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과학적 발견이라는 공유된 열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평범한 부부들 중에도 이런 공유된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부부는 고아들을 위한 집을 운영했고, 다른 부부는 환경보호 활동을 함께 했고, 또 다른 부부는 영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경주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훈과 미래는 둘 다 청소년 상담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세미나에서 만났고 첫 대화에서 그들은 둘 다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들을 돕는 것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곧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함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학교는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실패한 아이들에게 2번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학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퇴행 치료에서 우리는 정훈과 미래가 19세기 조선에서도 만났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그들의 서당은 폐쇄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교육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에 다음 생에서는 꼭 이 일을 완성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사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생에서 완성하지 못한 일을 다음 생에서 계속하기 위해 같은 영혼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유된 목적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 이상의 무언가를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들이 함께할 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들은 아마도 공유된 영혼의 사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들은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고 함께 누군가를 돕고 함께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욕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들이 함께 만나게 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영혼의 동반자들에게 함께 명상하고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창조하라고 권장했습니다. 당신들의 공유된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명확하고 거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단순히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각자의 최고의 자아가 되도록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징조. 이것은 제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며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행생의 동시적 경험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캐서린을 치료하던 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1982년 어느 가을날 캐서린이 깊은 최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갑자기 여러 생을 동시에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대 이집트에서, 중세 프랑스에서,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동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에서 그녀는 같은 영혼을 찾고 있었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형적인 시간 속에서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이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놀랍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그리워하는 그 사람은 단순히 과거에 잃어버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행 현실에서 다른 시간선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다른 주파수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혜진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이 두 곳에 동시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현대 한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1920년대 파리의 어느 작은 아파트에서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리의 아파트에서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파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창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그곳에서 입고 있는 옷의 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렬한 것은 그녀가 기다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깊은 명상과 영적 작업을 통해 혜진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여러 시간선에서 동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선에서 그녀는 같은 영혼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선에서는 그들이 만났지만 함께할 수 없었고, 어떤 시간선에서는 그들이 아직 만나지 못했고, 어떤 시간선에서는 그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현실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고, 혜진의 의식은 때때로 이 시간선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현대 한국에서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은 실제로는 다른 시간선들에서의 그녀의 경험이 이 현실로 세우며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특별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차원의 장벽을 넘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모든 시간선에서의 지혜와 경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때때로 자신이 다른 곳에, 다른 시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혹은 당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이 다른 버전의 현실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것을 정신병의 증상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만약 모든 시간선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선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통해
모든 시간선에서의 우리의 경험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혜진은 이것을 이해한 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파리의 그 아파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현대의 삶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열고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고 우주에 명확한 의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그녀는 한 예술 전시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눈을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도 수년 동안 같은 경험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1920년대 파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고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혜진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 그들은 서로의 경험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거리, 같은 카페. 그들은 서로 다른 평행 현실에서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현실에서, 이 시간선에서 그들은 만났습니다. 이것이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말한 영혼의 계약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들과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생에서 만나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이 시간선에서 만나지 못하면 다른 시간선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차원까지도 초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의 의식을 확장시키세요. 당신이 지금 이 생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시간선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선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찾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나요? 그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나요? 비록 아직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했더라도 영혼의 차원에서는 당신들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책임과 함께 옵니다. 당신이 평행 현실과 시간선의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또한 당신의 현재 선택이 모든 시간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사랑을 선택하면 모든 버전의 당신이 사랑에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을 선택하면 모든 버전의 당신이 분리를 경험합니다. 와이스 박사가 발견한 가장 심오한 진실 중 하나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경험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재회까지도 창조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를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우주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들을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거나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과거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당신의 진동수를 높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동반자는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완전함을 반영하고 축하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풍요를 배가시키기 위해 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세요. 용서하세요. 당신을 해친 사람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이 말들을 듣고 있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우주에 명확한 의도를 보내세요. 하지만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을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나의 최고선을 위한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의 성장을 돕고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갈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놓아주세요. 우주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낼지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섯째,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우주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성, 반복되는 꿈, 직관적인 느낌들, 이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을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영혼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잊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이고 당신과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 모두가 진정으로 준비되었을 때 말입니다. 와이스 박사는 그의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본질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심지어 죽음도 그 연결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당신과 공유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그 공허함, 그 그리움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큰 사랑을, 더 깊은 연결을, 더 완전한 재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회는 올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혹은 평행 현실에서든. 하지만 그 사이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나누고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진동수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의 진동수와 더 잘 맞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음파가 정확히 같은 주파수로 진동할 때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서로를 찾고 서로를 증폭시키고 더 큰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영혼들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최고의 자아가 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최고의 자아와 공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아마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혹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혹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당신은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인식할 것입니다. 당신이군요. 마침내 찾았어요. 그것은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죽이 터지거나 천둥이 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당신이 속한 곳에 도착한 것처럼.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외로운 밤들, 모든 눈물들, 모든 그리움의 순간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들은 당신을 이 순간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당신을 다듬고, 당신을 열어서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와이스 박사의 마지막 환자 중 한 명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왜 제가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일찍 만났다면 저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겪은 모든 것을 겪고 난 후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기다림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던 7가지 징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반복되는 꿈과 비전, 즉각적인 인식과 연결, 동시성과 반복적인 패턴,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과 취약성, 공유된 목적과 사명, 그리고 평행생의 동시적 경험. 이 징조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서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무언가 아름다운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당신 자신의 영적 조사를 시작하세요. 꿈일기를 쓰세요. 동시성을 기록하세요. 명상하세요.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사랑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업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승리합니다. 항상.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순히 알고리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영혼의 여정, 전생의 비밀, 그리고 사랑의 영원한 본질에 대한 더 많은 진실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어디든지. 왜냐하면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이 이것을 공유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롭고 잃어버렸고 희망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사랑이 어딘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이 징조들 중 어떤 것을 경험했나요?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나요? 혹은 당신은 아직 기다리고 있나요? 댓글에 영혼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아름답고 용감한 영혼들이 모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번 생에서 이루어지든 다음 생에서 이루어지든 혹은 평행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든 다음 영상에서는 전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생의 상처들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자유로워지고 마침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여정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알아주세요. 우주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회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빛과 사랑 속에서 당신의 영혼의 여정이 축복받기를,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랑이 당신을 찾기를.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다음에 또 만나요.